안녕하십니까. 고사성어 시간이고요. 어느새 회갑을 맞이했네요. 61회입니다. 여러분, 60일에쯤 되니까 이제 나이 1살이잖아요. 그쵸? 이때 되면 금상첨화라는 표현 한번 알아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 좋은 일을 더하는 경우를 금상첨화라고 그래요. 아유, 참, 저는 가끔가다 이런 좌절감을 맛보고는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아주 잘생긴 사람이 잘생기고 기가 막히게 멋진 사람이 그 옆에 아주 이쁜 여자를 대동하고 갑니다. 아니, 세상에 본인만 잘생기면 되지. 그 옆에 왜 또 여자까지 이쁩니까? 금상첨화라는 것은요. 비단 위에 꽃까지 얹어 놓는 거예요. 아니, 왜 잘생긴 사람은 노래도 잘합니까? 왜 또 거기다 공부까지 잘해요? 아주 열받는 사건 많지 않나요? 아, 이쁘기만 하면 되지. 왜 돈까지 많어? 이럴 때 우리는 표현할 때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금상첨화인 많은 배경과 환경이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은 저보다 똑똑하지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어떻죠? 그렇죠. 일단은 잘생겼잖아요. 설마하니 저보다 못한 사람 있으려고요. 있는 사람 바로 댓글 올리십시오. 그 사람 사진도 추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야, 중요한 거 있어요. 누군가가 좋은 일에 좋은 일을 더하고 좋은 것에 더 좋은 것을 더하는 경우 표현 어떻게 한다더라? 그렇죠. 금상첨화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시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알아둘 필요 있겠죠? 당송팔대가라고 하면 그 당나라와 송나라 때를 거치는 소위 말하면 문화적인 르네상스 시기를 거쳐서 8명인 아주 뛰어난 문학가이자 시인이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소동파도 있고요.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왕한석이 어느 날 즉사를 읊습니다. 즉사라는 것이 뭐냐면 즉흥시라는 표현을 즉사라고 합니다. 즉사라는 시에 오늘 금상첨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길래 이렇게 금상첨화라는 말을 했을까요?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 글자 알아보죠. 같이 봅니다. 이 비단금자는 너무나도 잘 만들어졌는 게 이게 골드, 금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백자죠. 한마디로 금처럼 자수실로 아주 아름답고 빛나는 비단.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뜻으로 쓰이면 아름다울 금자입니다. 그러다가 실크라는 비단금으로도 쓰이죠. 그래 우리가 금수강산할 때 금수는 비단과 수, 아름다움을 비유할 때 쓰는 말입니다. 금의 그러면 비단옷, 화려한 옷을 이야기하죠. 이 비단금자를 자세히 보면 비단백자 옆에 쇠금이 붙었는데 이 쇠금이 쇠라는 뜻이 아니라 골드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요. 황금빛을 아무나 못 입습니다. 왜 못 입죠? 그렇죠. 이 황은 오행 중에 토고 그 토는 사방의 중앙이라고 해서 황제라든가 관료 중에서 아주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만이 뭐를 써요? 황금색을 씁니다. 그런데 이 황금으로 수놓고 금방 무늬가 박혀있는 비단이니 얼마나 화려해요. 그래서 이게 아름다울 금이라고도 합니다. 금수강산할 때 이자를 쓰는 이유 이제 알겠죠? 숫자는 그렇죠. 수놓을 숫자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는 것을 금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금수강산 우리나라는요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곳곳에 대자연이 있습니다. 옛날부터요 물이 이렇게 맑은 나라가 드물어요. 중국 가봐야 맨 황사고 물 함부로 떠마시지 못합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금수강산 우리 잠깐 후대인들로부터 빌려 쓰는 거죠. 잘 물려줘야 되겠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빌려 쓰기 위해서 태어난 거지 내가 갖고 소유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하니까요.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윗상자 같이 볼까요? 원래 윗상자는 이렇게 어떠한 기준선 위에 점 하나를 놓고 그 기준선 위라는 뜻의 윗상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즉 땅을 한일자로 표현하고 땅이 아니라 기준선이 더 맞겠죠. 그래 놓고 그 위에 물건을 놓은 형태에서 그래서 윗상입니다. 뛰어나다란 뜻도 있죠. 물론 상제 그러면 뛰어난 재주, 상책 그러면 제일 좋은 꾀
이런 뜻도 있고요. 이 윗상자가 또 올라가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알죠? 상경 그런 뭐예요? 다시 서울로 올라가다. 하악은 아래 하자는 내려오다라는 뜻도 있죠. 하산, 산에서 내려오다. 위아래로만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기초 지식입니다. 다음 글자 같이 보죠. 네, 더할 첨자입니다. 더할 첨자를 분해해 보면요, 이렇게 삼수변 옆에 욕될 첨이라는 글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은요, 도리에 벗어난 사람을 욕보이면서 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끼얹는다는 데서 더할 첨자. 너무 재밌는 건 욕보이기 위해서 물을 끼얹거나 침을 뱉는 경우 우리나라 많죠. 그래서 이것이 더할 첨이다. 너무나도 재밌는 건 더할 증은 흙으로 더하지만 이건 물로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첨가하다 그러면 더함, 더하여 붙임 이런 뜻이고요. 첨부하다 그러면 첨가하여 붙이는 것을 첨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더할 첨자는 어원적으로 보면 원래는 좋은 뜻은 결코 아니었죠. 왜냐고요? 욕보이기 위해서 물을 끼얹었으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그 물을 확 끼얹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남자를 여자가 뭐 물컵에서 확 뿌리는 거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원래 이 뜻은 욕보이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더하다, 더하여 주다라는 뜻으로만 남아있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왜냐하면 욕될 욕자가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금상첨화라고 그랬으니까 꽃화자 나오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꽃몽우리죠. 꽃몽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풀싹처럼 움텄던 꽃망울이 변화하여서 변화하여서 되는 것이 뭐냐? 꽃이다. 그래서 꽃 화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화단 그러면 꽃밭을 이야기하죠. 화훼 농가할 때 화훼는 꽃이 피는 풀을 화훼라고 합니다. 꽃이 피는 풀만을 화훼라고 그러는 거지 만약 꽃이 피지 않는 그런 풀은 화훼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왕한석이 읊은 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과연 어떻게 읊은 시일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럴 때는 두 눈 잠시 감아도 좋습니다. 강은 남원을 흘러 언덕 서쪽으로 기우는데 바람엔 맑은 빛이 있고 이슬에는 꽃이 있다. 문 앞에 버들은 옛사람 도령의 집이요. 우물가의 오동은 전날 총지의 집이다. 좋은 모임에 잔속에 술을 비우려 하는데 고운 노래는 비단 위에 꽃을 더하다. 문득 무릉의 술과 안주를 즐기는 나그네가 되어 내 근원은 응당 붉은 노을이 적지 않으리라. 여기에 보면요,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한석은 사실은요, 군비 조달을 위해 파탄에 이른 송나라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획기적인 신법을 실시한 대경제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산문에 있어서만큼은 한퇴지라고 하는 사람이죠. 더불어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시에 있어서는 송나라의 대표 시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제학자가 시인이기도 하고 문장가이기도 했어요. 수필가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언덕을 따라 남원으로 흐르는 강물에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시를 읊습니다. 참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일에 좋은 일을 더한다는 것은 꿈을 꾸는데 그 꿈에 꿈이 맞는 거예요. 꿈속에 꿈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몽중지몽이라는 말이 참 그 유명한 말인데, 꿈속 가운데의 꿈.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 속에 또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은 겹쳐서 왔으면 좋겠네요. 나쁜 일은 혼자 왔다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좋은 일에 좋은 일을 더하는 금상첨화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좋은 말로 좋은 사람이 되고요. 아름다운 손길로 더 한 번 좋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상첨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 아름다운 사람이 더 아름다워지는 그날까지 금상첨화는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갈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사성어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